안녕하십니까? 크립토 플레이북 이유진입니다. 시장은 변합니다. 그러나 원칙은 남습니다. 지킬 줄 알고, 읽을 줄 알고, 그리고 판단할 줄 아는 것. 크립토 플레이북, 그 세 가지를 체계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매 강의마다 원칙 하나씩 여러분들의 플레이북에 추가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1강, 지키는 법입니다. 누가 당신의 코인을 가지고 있는가? 카카오톡 단체방, 텔레그램, 디스코드 혹은 유튜브 알림, 정말 많은 채널을 통해서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무료 에어드롭 이벤트죠. 지금 지갑 연결하면 코인 드립니다. 이 말에 설레어서 클릭하신 분 계실까요? 혹은 클릭을 하려다 멈추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스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통째로 비워버릴 수 있는 함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당신을 노리는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AI 딥페이크 사기인데요. 유튜브를 보다가 갑자기 라이브 방송 알림이 뜹니다. 평소 즐겨보던 코인 유튜브인데요. 얼굴도 똑같고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 주소로 1이더 보내세요. 그럼 저희가 2이더리움을 드립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바로 10만 명이었습니다. 엔디비아 CEO 젠슨왕 얼굴을 해서 AI로 가짜 유튜브 생중계가 열렸는데요. 엔디비아가 실제 기조연설을 했을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을 끌었습니다. 이렇게 해당 영상에서는 딥페이크로 가짜 조작된 영상들이 암호화폐 대중화를 한다는 명분으로 암호화폐 송금을 유도하고 실제로는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전형적인 피싱 사기 수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원칙 첫 번째, 아무도 여러분들의 코인을 먼저 내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을 먼저 요청하나요? 그러면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클릭 한 번에 지갑이 텅. 코인 커뮤니티에는 정말 많은 에어드롭 이벤트가 있습니다. 링크를 열면 공식 사이트에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공식 사이트에서 지갑을 연결하고 서명을 승인하는 순간 지갑을 열어보니 텅 빈 지갑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승인 버튼이 문제인데요. 지갑 안의 모든 자산에 대한 권한을 해커한테 넘겨준 겁니다. 이걸 누가 당할까라고 싶으실 텐데 무려 한 해에 7천억 원이 이 해당 수법으로 인해서 잃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원칙, 절대 모르는 링크에 지갑을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미더비나 여러 가지 오프라인 행사들이 있는데요. 이때에도 지갑 연결은 꼭 의심하시고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은 노리는 것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가 갑자기 나 코인 보내줘 해서 평상시 주고받던 대로 코인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본인의 지갑 주소를 복사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저는 코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친구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나 아직 못 받았는데 왜 코인 보내는 거 아니야? 트랜잭션 주소를 확인해 보니까 다른 주소로 보내진 겁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친구가 보내준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그대로 보냈는데 주소가 바뀐 겁니다. 바로 PC에 무심코 설치된 악성 해커 프로그램들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 클립보드를 하이제킹해서 잘못된 주소로 보낼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한 건데요. 이때의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복잡한 지갑 주소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시고 보내시는데요. 반드시 지갑에서의 앞 주소 4글자, 뒷 주소 4자리 정도는 반드시 눈으로 대조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 많은 온라인의 이런 해킹이나 위협들 때문에 오프라인밖에 거래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악성 사기 수법입니다. 보이시는 이 콜드 지갑이죠. 온라인과 연결되지 않은 콜드 지갑을 사용했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초기 시드 구문을 미리 설정해드렸습니다 라는 스티커도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봉된 스티커는 이 판매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이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산은 이 연결하는 순간 모두 잃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순간의 함정을 조심하시고 반드시 정품 하드웨어 지갑을 공식 사이트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러한 수법들이 모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들도 이 수법에 당했습니다. 메이저 거래소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 지갑 서명화면 조작 때문에 동일한 수법으로 역대급 규모의 손실을 봤는데요. 지금 이러한 벌어지는 일들은 여러분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이런 대규모 조직 또한 이런 해커나 위험한 수법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코인은 사실상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거래소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잔액을 한번 보시면 이 잔액이 나올 텐데요. 그건 어딘가에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숫자는 뭘까요? 주식을 저희가 앱을 지워도 주식은 사라지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죠. 이유는 예탁결제원에서 보호가 되고 있다는 안심 때문입니다. 은행엔 예금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소에는 예금자 보호법처럼 예탁결제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을까요? 핵심 포인트, 소유권은 어디에 기록될까요? 거래소의 코인은 다릅니다. 물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됐고 고객 자산의 분리 보관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은 아직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거래소가 파산되면 여러분의 자산은 법적으로 채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산은 0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융용어로 저희가 IOU라고 하는데요. 내가 당신한테 빚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래소는 여러분들에게 채무 관련 서류가 자산의 수치로만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들 지갑에서 지금 지폐를 꺼내셔서 이 지폐 들고 있는 사람 주인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은행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지폐의 주인입니다. 코인도 똑같습니다. 내 개인 지갑으로 가져오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완전히 내 것입니다. 그것이 뭐 어떤 블랙록이든 JP모건이든 혹은 제3자도 그 누구도 개인키 없이는 이 자금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코인 커뮤니티에 정말 오래도록 내려오는 원칙입니다. 네 개인키가 없으면 네 코인도 없다. 즉 코인은 개인키가 전부입니다. 진짜 소유권은 개인키인데요. 은행이 멈추면 접근이 불가하지만 개인키가 있으면 앱이 삭제되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인키만으로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개인키는 단순한 번호표가 아니고 열쇠를 직접 보유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인즉 통제권이 있다는 건데요. 아까 주식에서 예탁결제원이 지킨다고 했죠. 코인은 자기 스스로, 내 자신이 직접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들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는데 과연 수조 원을 굴리는 기관들은 어떻게 보호를 할까요? 절대 종이 한 장으로 명운을 걸 수 없겠죠. 이때 쓰는 이 이름이 바로 MPC입니다. MPC 법칙은 다자 간의 연산인데요. 은행 금고 열쇠가 하나라면 그 열쇠를 도둑맞는 것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MPC는 그 열쇠를 수학적으로 분할해서 완전히 다른 장소에 보관을 합니다. 하나는 스마트폰에 보관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보안 클라우드에 보관할 수도 있고 하나는 또 별도의 서버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출금을 할 때 세 곳이 동시에 신호를 보내야만 금고가 열립니다. 그러니 세 키가 한 곳에 들어도 없는 건 의미 조각,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엔 이 키 조각이 온전히 맞춰져야 출금이 가능합니다. 자, 기관들은 이런 MPC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내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이 기술을 이해해야겠죠? 단순히 개인 시드키가 중요합니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발전해 나가는 이 시대에 과연 내 디지털 자산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의 핵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콜드월렛입니다. 자, 콜드월렛 하면 개인키, 아까 저희 앞에 시드키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익숙한 표현입니다. 완벽하게 물리적 차단이 돼 있습니다. 이 뜻은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바이비트 사건이나 해커들의 공격으로부터는 완전 불가능하겠죠. 자, 이때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이 USB 하드키인데요. 요즘 이게 많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USB를 해서
저희가 뭐 시드키를 잃어버려서 뭐 쓰레기통을 뒤지고 어디 있지 하면서 막 뒤지고 힘든 그런 와중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요. 굉장히 참신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갑이 있습니다. 세계 1, 2위는 레저와 트레저라는 게 있는데요. 복잡한 기기가 부담스러우신 분은 저희가 이제 텐젠이라는 신용카드 모양으로 돼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갖다 대기만 돼도 결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공식 사이트들을 통해 콜드 월렛을 구매하는 첫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멀티시그 방식인데요. 하드웨어 지갑도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 번째 방법을 주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동의해야만 금고가 열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세이프 월렛이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웹스토어에서 세이프 월렛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폰 혹은 배우자 폰, 이거 하드웨어 지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구분을 해두면 내가 혹시나 불현의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에도 가족들이 직접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 텔레그램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뭐 변호사분들이 이 콜드 월렛만으로 자산을 보관한 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들한테 전달할 수가 없어서 방안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방법은 정말 유언장보다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기관급 투자자들도 실제로 이 사용법을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멀티시그 방법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어선입니다. 스마트 월렛과 우리 아까 MPC를 병합한 방법입니다. 요즘 굉장히 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SNS로 간단하게 로그인을 하는 것, 그리고 지문이나 이메일로 복구하는 것처럼 편리하게 되어 있는 스마트 월렛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주목할 만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패스워드 키 기반의 스마트 월렛이 있고요. 패스워드의 지문 페이스 아이디로만 하는 시드 구문 자체가 없는 그런 지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들은 사이트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피싱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용 MPC 지갑들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방법들이 나왔는데요. 이 많은 방법들에 있어서 보니까 그러면 나의 자산을 MPC 방법으로 해야 되나 콜드 월렛으로 해야 되나 굉장히 복잡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산 규모별로 한 줄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산 규모의 방식은 저희가 10%를 물리적인 것들의 10%의 비중을 두고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정해봤습니다. 100만 원 미만을 보유하고 계시는 편하게 가볍게 편리하게 좀 이용을 하시려는 분들은 기존처럼 거래소 스탁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한도로 하시는 분들은 하드웨어 지갑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1000만 원에서 1억 정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드웨어 지갑과 함께 시드를 분산해서 하는 방식이 안전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많은 금액들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멀티시그가 필수적입니다. 자, 오늘 정신없이 달려와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 방법에 대해서도 Q&A가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자산 규모별로 분산을 하기에는 정말 너무 복잡한데요. 그냥 거래소에 두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트레이딩 목적의 단기 자금이라면 거래소를 활용하는 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매번 할 때마다 굉장히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중장기 보유 자산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소액이라도 더 나은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방식들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게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드웨어 지갑을 잃어버리면 코인도 다 날아가나요?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을 했더니 이 지갑이 잃어버렸을 때 어떡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저희가 주의해서 구분해서 보셔야 될 게 이 안에 진짜 들어있는 시드키 12개에서 24개의 단어가 그게 바로 중요한 시드키, 나의 키입니다. 그러니 물리적인 하드웨어 지갑은 잃어버리시더라도 안에 시드키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도 개인 지갑에 보관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건 많이 자산을 사용해 본 분이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코인이 지원하는 지갑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 계열 지갑과 또 솔라나 지갑 해서 각자의
체인이 허용하는 지갑을 따로 한번 검색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관 전에 반드시 그 지갑의 지원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고 보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여러분들 플레이북에 추가하셨습니까? 투자에서 이기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는 종목 선택만이 아닙니다. 지키는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오늘 플레이북 1강에서는 여러분들께 핵심 전략을 알려드렸습니다. 내 키, 내 코인. 이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코인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은 매년 진화하고 있습니다. 해커도 AI 딥페이크도 공급망 공격도 모두 새로운 버전으로 진화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플레이북 2강에서는 코인의 가치를 읽는 법을 다루겠습니다. 배당금 한 푼도 없는 이더리움이 어떻게 수백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지 이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크립토 플레이북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